가까운데 노래할 순서가 왔을 때 리콜라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미안해 그럴 땐 숨 쉬세요. 리콜라. 일본 일초가 쉬운 아침. 샤크 플렉 스타일. 드라이와 스타일링을 빠르게. 잔머리를 정돈해 더 윤기 있게.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Get ready to shine. 샤크 플렉 스타일. 화산만의 아름다움과 함께 장어거리를 20년간 지켜온 신포 장어가 더 크고 멋진 전망과 함께 고객님을 모십니다. 힘이 꽉 찬 바다 장어와 봄장어, 싱싱한 자연산 화로회와 해물 모듬까지 2대가 함께하는 장어구이의 명가 신포 장어. 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일일 드라마 친절한 석주씨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잇몸관리요? 인사들 먹고 있죠. 인사도 잇몸속부터. 사실상 이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 전에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대상이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권한 정지가 된 상황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사실상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탄핵 절차를 저희들은 보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 혼란을 권한 대행으로서 수습하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하고 사실상 뭐 이런 내란에 지속적으로 뭐 동조하는 행위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탄핵 절차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류라는 단어가 적당한 것 같고요. 약간 연관되는 질문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가 있고 보장은 되지만 그 한계는 이 지금 선출된 권력, 유일한 권력인 국회,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이 국회의 그 권한과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것은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제2호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의 그런 명령에 반하는 그런 것은 지금 사실상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선출된 권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제2호국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씀 좀 주셨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차관체제로,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할까요? 국무위원 임명은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임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은 어차피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국회의 그런 이제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공수처 막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사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현재 내란죄를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경우에 경제와 부패 범죄 두 가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우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좀 확대를 한 것이 직권남용 수사권이 이제 검찰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의 수사권을 가지고 이 자신들이 이 내란죄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는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 가서 이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한 이 수사 위법 수집 증거 수사로 인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검찰이 사실상 노리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의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직권남용이 여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4개로 관련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인데 이 역시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권한을 가진 국수본에서 이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그렇지만 경찰의 영장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에 있는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군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고 추후에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에 의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동 수사로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현재 수사한 내용을 특검에 그대로 넘겨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 대선이 치러집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헌재 신속한 재판 진행 결정을 빠르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같은 기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희들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재판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정말 큰 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민국의 이 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과 원칙을 지키되 이 사안의 경우는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연희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에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적설은 1에서 많게는 5cm 정도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나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는 더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철원 영하 10.3도, 충북 제천 영하 9.2도, 경북 의성 영하 6.7도, 서울은 영하 2.9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크게는 6도가량 낮습니다.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매주 월요일 정치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대통령 입장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정을 멈출 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 의원님. 예. 사실 대통령의 담화를 내용이 12월 12일 날 했던 내용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다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뭐 내란죄라든지 또는 위법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광장의 또 한 축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어떤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그 혼란이
이제 심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광장에서 찬반 역관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국민의 소소한 일정을 한순간 무너뜨려 대민주주의의 헌법기간 300년 모임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했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라면 앞으로 이제 또 헌재 심판, 이제 사건 분류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국회에서 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서 또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탄핵 비상계엄권은 또 대통령이 이제 법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행사했다고 그랬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서 작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로 이렇게 이제 검찰 공수처, 검찰 수법 이런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되고 있고 그 내란의 중요 임무자로 즉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의 수배 내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현재 심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소추당한 본인으로서 현재에서 충실하게 이렇게 심판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시 대통령직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줘라. 내가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수사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는 이거는 이미 정말 온 국민이 이제 이런 지상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벤치를 통해서 그 현장을 너무 신기하게 못 보였죠. 그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당한 행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만 이제 8년 전에 또 대통령 탄핵을 우리 손에서 탄핵까지 또 된다. 또 8년 만에 이 불행을 맞이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질 수 있는 퇴진안도 이렇게 고민한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때도 제가 이제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수사 주체들의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 탔어요. 그런 만큼 이제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주체들이 지금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이제 소환 요청을 했고 2차까지 소환 요청하겠죠. 하고 경호처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이 만일 발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실명 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청구는 검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수사죠. 현재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이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고요. 여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이 3가지가 다 하나는 법적 대응이고 하나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된다. 탄핵의 경우 이제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개일 경우, 우두머리일 경우에는 무기 내지는 사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률단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몇몇 법조인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한 축에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기존의 이제 참모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체포는 몰라도 최소한 검찰이든 어떤 특검이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입니다. 잠시 뒤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사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뭘 꼭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는 항상 사표를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사표를 써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재심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정치권에 아직은 그런 어떤 문법, 정치권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죠. 그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죠. 또 더군다나 여당이 일부도 동조해서 탄핵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자체만으로 지도부의 총사퇴가 불가피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러서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정호 최고위원까지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를 한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퇴진의 명분,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오늘 메시지에 담을 건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 기자회견은 어제도 오후 4시 반에 있을 것이다, 그런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예, 정당의 지도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의 사실상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이 탄핵까지 맞이한 그런 불행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정치를 해모 내지는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댕시적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또 여소야대 정부계열이
넣어야 돼. 정부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인데, 이 협치라는 것은 야권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 타협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소양이 몸에 배야만이 그게 가능한 건데,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소통에 의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